웹3의 대중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쓰는 기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완전히 다른 해법을 들고 나온 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인데요. 한쪽은 아예 경제의 판을 새로 짜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웹3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암호화폐라는 세상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쓰는 말들도 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발을 들여야 할지 막막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꼭 이미 신나게 놀고 있는 파티에 나만 덩그러니 도착한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웹3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두 가지 아주 독특한 방법, 즉 새로운 경제 공식을 제시하는 파이 네트워크와 사용자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길이 결국 웹3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다들 웹3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은 하는데요. 정작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겐 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지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와, 이 말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문장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은 왜 아무런 가치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느낌이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볼 두 프로젝트가 등장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이 가치 그 자체에 있다고 봤어요. 가격이 널뛰게 하는 이런 투기적인 시장 말고요. 그래서 아예 경제 모델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아주 과감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질문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보통 우리는 암호화폐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그 생각에 정말 그럴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이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앵커 프로토콜 이론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파이는 실제 세상의 상거래의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총가치에 마치 배가 닻을 내리듯이 그 가치를 딱 묶어둔다는 개념이죠. 이 테슬라 예시를 보면 그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자, 보세요. 거래소에서 누가 1파이를 33만 달러에 산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5만 달러짜리 테슬라를 0.15파이에 팔겠다는 실제 거래 약속을 보고 그럼 1파이는 이 정도 가치겠네? 하고 역으로 계산해버린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작동하려면 아주 큰 허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먼저 이 가격에 오케이를 해야 한다는 뭐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GCB, 글로벌 합의 가치라는 개념과 함께 31만 4,259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파이 생태계 안에서 거래될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가치를 코인캐스로 나눈 철저히 수학적인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논쟁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높은 가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유동성의 필연성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양의 거래를 딱 정해진 개수의 코인으로만 처리해야 한다고요? 이건 마치 거대한 강물을 작은 물통 몇 개로 다 옮기려는 것과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통 하나하나의 크기가 상상도 못할 만큼 커져야겠죠?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는 그냥 목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논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문제의 본질을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용자 경험에서 찾습니다. 인터링크의 철학은 이 질문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어려운 용어, 복잡한 개념 다 치우고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앱처럼 만들어서 웹3의 문턱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인터링크가 우리를 웹3 세상으로 데려가는 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앱 다운받고 얼굴 한번 쓱 스캔해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인증하고
매일 출석 체크하듯이 간단한 활동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블록체인 위에 내 활동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터링크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화면 보면서 흘려보내는 그 시간을 온체인 평판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고 활동했다는 증거가 블록체인에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인터링크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아기 걸음마 방식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지갑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지갑을 먼저 손에 쥐어주고요. 어려운 거래 용어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출석 체크나 미니게임처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게 만들죠. 그렇게 사용자의 온체인 타임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겁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웹3에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기도 풀어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어떻게 진짜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죠. 자, 이제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둘 다 웹3 대중화라는 똑같은 산 정상을 보고 있지만 올라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파이는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사용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는 데 모든 걸 겁니다.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도 한쪽은 수학적인 알고리즘, 다른 한쪽은 사용자의 실제 활동 기록이라는 점에서 정말 근본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히 다른 두 전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웹3가 앞으로 10억 명의 새로운 사용자를 맞이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전략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파이는 마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먼저 다 지어놓고 자, 이제 들어와서 사세요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향식 방식이에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먼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는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집과 시장을 같이 지어볼까요? 하는 상향식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웹3 대중화, 그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경제 모델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도 쓸 수 있을 만큼 쉽고 직관적인 경험이 먼저일까요? 완벽하게 설계되었지만 아직은 텅 빈 도시와 지금 당장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이제 막 인프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마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미래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